여심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영상을 보신 뒤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범맛벌 재벌가 부인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던 남자 연예인 T.O.P.사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사위는 몰락한 줄 알았으나 사모님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하고 있는 승리입니다. 정준영 일당의 이른바 황금폰 사건으로 가득했던 버닝썬 사건의 중심에는 승리가 있었으며 그의 자금 배우로 대만 출신 여성 이주린이 마이너스 주린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린 3호로 불리며 그녀의 남편은 대만 도박업계에서 밤의 총리로 알려진 거물 워거주입니다. 그는 대만에서 막대한 자금력과 권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워거주의 아내인 린 3호는 대만 사교계의 주요 인물로 자리 잡았으며 부동산 투자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녀는 명품 브랜드 샤넬이 주최한 파티에서 지드래곤과 승리와 인연을 맺게 되었죠. 처음에는 린 3호가 지드래곤을 팬으로 좋아했으나 신중한 성격의 지드래곤과 달리 재력을 중시했던 승리가 그녀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린 3호의 신임을 얻은 승리는 자신의 투자금 10억 원에 린 3호의 300억 원 투자금을 더해 버닝썬을 열게 됩니다. 이후 개인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린 3호와 가까워지면서 승리는 그녀와 그녀의 딸들뿐 아니라 동행했던 삼합회 조직원들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덕분인지 구설수 이후에도 사업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동남아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인 승리에게 린 3호의 지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3위는 재벌 사모님과의 밀월 여행 루머를 정면으로 반박했던 비입니다. 연예계에서는 CJ 이미경 부회장의 눈에 들기만 하면 광고 계약이 줄줄이 성사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케이블 방송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식품과 유통까지 다방면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이미경 부회장은 연예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총애를 받은 가수 비는 2010년 새 앨범 생크스2의 VIP 섹션에 그녀를 언급하며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비가 모 그룹의 부인과 밀월 여행을 다녀왔다는 증권가 소문과 찌라시가 떠돌고 있었던 상황이라 비가 이 부회장과의 루머를 의식하지 않았던 것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견제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소문을 부정하려는 행보였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듬해인 2011년 이미경 부회장이 군 복무 중인 비를 면회하면서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가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면회는 5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함께 근무 중인 장병들에게는 비비고 팝차를 제공하며 부대원들과 비를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비가 전역한 이후 출연한 영화 아리비 리턴 투 베이스의 배급을 CJ가 맡으며 이미경 부회장은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미경 부회장은 1994년에 전 중앙종합금융사장인 김석기와 이혼한 이력이 있어 비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와 이미경 부회장의 관계는 모자지간 같다는 평을 받았지만 이후 김태희와의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점차 멀어진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비와 김태희의 결혼식 하객 명단에서 이미경 부회장의 이름이 빠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정리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친이모와도 같았던 MCM 김성주 대표와의 관계 역시 비슷한 시점부터 소원해지기 시작해 비는 어머니와 이모 같은 두 사람 모두와 거리를 두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2위는 대기업 사모님으로부터 100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배우 이정재입니다. 영화 관상에서 강렬한 등장신으로 주목받았고 한국 느와르 영화의 최고작 중 하나로 꼽히는 신세계에 이어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 스타로 거듭난 이정재 역시 한때 배우로서 어려운 시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그가 출연한 3편의 작품이 연이어 흥행에 실패하면서 드라마 모래시계 이후 승승장구하던 그의 연기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 그는 배우로서의 활동보다는 사업에 더 집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재는 대한민국 상위 0.1%를 겨냥한 고급 주거 단지인 삼성동 라테라스의 시행사 대표로 나서며 사업가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 대형 건설사 동양건설이 시공을 맡으며 그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라테라스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 직면했고 그의 야심찬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물론 시공사인 동양건설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며 남은 것은 소송과 재산 압류뿐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양건설은 약 190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정재가 대표로 있던 시행사에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전액 손실 처리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이정재가 개인 자격으로 투자한 25억 원을 다른 투자자들보다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했으며 160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마저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해 피해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 이후 터진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 이러한 특혜의 배경에는 이혜경 부회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액만 1조 7천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 수가 4만 명을 넘었던 동양 사태의 조사 과정에서 이혜경 부회장이 남편인 현재현 회장과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정재가 세운 시행사에 대한 지원을 강행한 것이 동양그룹의 재정 악화를 가속화시켰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점차 이혜경 부회장과 이정재 간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의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이혜경 부회장은 학력이나 경력에서 전혀 알려진 바 없는 33세의 고졸 출신 인물 김철을 동양네트워크스의 대표 자리에 앉혔던 전력이 있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루머가 있었던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정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금전적 특혜를 받은 점이 김철을 대표로 임명했던 일과 유사한 맥락에서 의심받게 되었고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시공사가 시행사의 보증을 서는 것은 통상적인 관행이라는 이유로 배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혜경 부회장이 이정재의 100억 원 채무를 면제해준 구체적인 이유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문은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위는 한 번의 만남으로 쌀 16톤의 가치를 벌어들였던 태진아입니다. 21살의 젊은 나이에 자신보다 26살 많은 현대건설 사장의 부인 김보완과 마른 장작처럼 뜨거운 관계를 20여 차례 이어가다 결국 구속된 그는 타고난 음색과 능글맞은 매력으로 출연하는 곳마다 중년 여성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허리춤을 매력적으로 흔드는 퍼포먼스에 감탄한 팬들로부터 막대한 팁을 받으며 큰 수입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김보완은 단연 큰 손으로 다른 이들보다 56배에 이르는 팁을 아낌없이 주며 그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태진아가 활동하는 업소를 찾을 정도로 열정적이었던 김보완은 마침내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남편과 별거 중이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단순한 식사와 만남에도 그녀는 당시 대기업 월급의 5배에 달하는 50만 원씩을 용돈으로 주며 태진아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관계가 더욱 깊어지자 얼마 지나지 않아 김보완은 별거 중이라는 말이 거짓이었다며 자신이 현대건설 사장의 아내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재력에 익숙해진 태진아는 그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았으며 오히려 진정한 부잣집 사모님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는지 이후로는 더욱 열정적으로 그녀를 대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반년 넘게 이어졌던 이들의 만남은 결국 경찰의 개입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체포 당시 태진아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김보완에게 양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회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975년 당시 쌀 한 가마 80kg의 가격이 약 5천 원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잠자리 한 번에 쌀 816톤을 번 셈이었습니다. 만약 체포되지 않았다면 태진아는 재벌급 자산가로 이름을 올렸을지도 모를 일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위 1%의 재력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한 여배우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잘생긴 재벌남과의 로맨스가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실제로 많은 여배우들이 부유한 남성과 결혼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배우자를 둔 여배우는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1위는 이시영입니다. 이시영의 남편 조승연은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낸 성공한 기업가로 리틀 백종원이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탁월한 사업 능력 덕분에 두 사람은 상당한 자산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조승연 대표는 20대 초반부터 외식업계에 발을 들여 여러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으며 현재 연 매출 약 25억 원에 달하는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입니다. 이들 부부는 사업적 성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투자에서도 남다른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결혼 이후 약 4년 동안 다수의 건물을 매입하며 현재까지 약 40억 7,5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이들의 신혼집으로 알려진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는 현재 약 30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이들 부부의 안정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최근 MBC의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한 이시영은 가족의 일상을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그녀의 집은 세련된 모던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으며 이들 부부의 뛰어난 감각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대리석 식탁과 대형 그림 같은 디테일은 집의 품격을 더욱 높였으며 이시영의 독특한 스타일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조승연 대표는 결혼 전 이시영과 함께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며 건강을 챙기곤 했지만 결혼 후에는 바쁜 일정 탓에 운동할 시간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배려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10위는 추자연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배우인 추자연은 그녀의 수입과 자산 규모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 우효광 역시 중국에서 성공한 배우이자 사업가로 알려져 있으며 상당한 재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우효광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며 회당 출연료가 하나 약 1억 원을 넘기고 중소기업 회장으로서도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진 우효광은 현재 부부가 거주하는 베이징 신혼집으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의 베이징 신혼집은 그 화려함으로 유명하며 2020년 기준 약 90억 원에 달하는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집은 베이징의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인 CCTV 타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탁월한 전망을 자랑합니다. 또한 추자연은 서울의 고급 주택 단지인 한남더일에 위치한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빌라는 2017년에 약 63억 원에 매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자연은 한국 내에서도 다수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산자이 2단지에 위치한 아파트도 소유 중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3년에 약 12억 원에 매입되었으며 현재 시세는 약 14억 원으로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추자연이 보유한 한국 내 부동산의 총 가치는 약 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9위는 한채영입니다. 그녀의 남편 최동주는 금융계의 유력 가문 출신으로 금융 전문가이자 사업가로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채영이 19살 때 처음 만나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다 결국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결혼은 수십억 원대의 화려한 프로포즈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동주는 프로포즈를 위해 약 77억 원을 들였으며 그 금액에는 5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억 원 상당의 슈퍼카, 그리고 신혼집으로 마련한 고급 빌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빌라는 약 150평 규모에 이르며 당시 기준으로 약 70억 원의 가치가 매겨진 초호화 주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려한 프로포즈는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고 두 사람의 결혼식은 연예계와 금융계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채영의 남편 최동주는 금융업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그의 가족은 금융계에서 오랜 시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최동주는 상당한 자산을 축적했으며 한채영과의 결혼 생활에서도 그들의 부유함은 감출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이후에도 명품과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채영은 KBS 1일 드라마 스캔들의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그녀는 메종니카이의 2024 SS 컬렉션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고가의 귀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함께 착용해 더욱 화려한 스타일을 연출했으며 착용한 귀걸이는 약 196만 원, 반지는 약 845만 원 상당으로 전체 착장의 비용은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채영과 최동주는 결혼 이후에도 꾸준히 재산과 관련해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2013년 아들을 얻으며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8위는 배우 수연이다.
수연의 남편 차민근은 뛰어난 사업가로서 인정받고 있다. 그는 뉴저지 주립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후 벤츠 미국 지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 이후 비즈니스 전략과 기술을 결합한 능력을 바탕으로 주목을 받으며 글로벌 공유 오피스 기업 위워크의 한국 지사를 이끈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의 경력은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 혁신적인 비즈니스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만들었다. 차민근의 성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근 그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며 약 91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그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부동산 플랫폼 사업은 빠르게 확장 중이며 이는 수연과 함께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수연은 남편의 성공과 자산 덕분에 가장 부유한 남편을 둔 여배우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두 사람의 총 자산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차민근이 이끄는 사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수연은 남편의 탁월한 비즈니스 감각과 추진력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며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결혼 이후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서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차민근은 수연의 연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그녀의 커리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안정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두 사람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7위는 배우 클라라입니다. 클라라는 화려한 결혼 생활과 성공적인 경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81억 원에 달하는 초호화 레지던스에서 신혼생활을 즐기며 큰 화제를 일으켰고 남편 사무엘 황이 선물한 100년 된 그랜드 피아노는 수십억 원에 달하며 그녀의 사치스러운 삶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삶 뒤에는 클라라와 그녀의 남편이 이룬 성공적인 경로가 있습니다. 클라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2살 연상의 사업가 사무엘 황과 결혼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무엘 황은 중국에서 교육 사업에 성공한 인물로 현재는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MIT에서 학사 및 석사 과정을 마친 후 2009년 중국으로 건너가 뉴패스웨이 에듀케이션을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의 사교육 시장을 겨냥해 혁신적인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을 도입하며 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통해 사무엘 황은 중국 내에서 유명한 사업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성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2년 상하이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아 회사를 확장했으며 이후 MP 에티 파트너스라는 자신의 벤처 캐피털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약 25억 원을 지원해 다양한 유망 기업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 황은 뉴워크 랩스 한국 지점을 운영하며 세계 27개국 99개 도시의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황은 결혼 전부터 부동산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를 구입했으며 이 건물의 매매가는 약 81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클라라는 결혼 후 이 초호화 레지던스를 방송을 통해 공개하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6위는 홍진경입니다. 홍진경의 남편은 189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한 재단 이사 가문 출신으로 젊은 나이에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한 인물입니다. 그의 첫 번째 큰 재테크 성공은 21세에 신사동에 65억 원 상당의 빌딩을 구입하며 시작되었고 이는 그가 재정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을 증명했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압구정에서 스키숍을 운영하며 또 다른 사업을 펼치고 있었고 그의 부모님은 대기업 경영과 학교법인 이사직을 맡고 있는 인물들이었기에 그들의 배경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홍진경과 남편은 소개팅을 통해 처음 만나 6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댁의 반대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를 극복하고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연애와 결혼 이야기는 연예계에서도 드문 로맨틱한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홍진경은 연애와 결혼 생활 외에도 사업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6년에 설립한 주식회사 홍진경은 더 김치라는 브랜드를 통해 요식업 시장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김치 사업은
연예인 사업가 중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내년에는 약 2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홍진경은 누적 매출 300억 원을 달성하며 연평균 1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순이익이 매출에 비해 크지 않지만 보수적으로 추정했을 때 매년 최소 4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5위는 조수혜입니다. 조수혜 전 아나운서는 JTBC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친숙한 얼굴을 알렸으나 그녀가 더욱 주목받게 된 계기는 연매출 130억 원에 달하는 대기업 가문 4세와 결혼하면서부터였습니다. 조수혜의 남편은 두산 매거진의 대표 박서원으로 그는 두산그룹의 장남이자 광고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쌓은 광고인입니다. 박서원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광고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현재 두산 매거진의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수혜와 박서원의 결혼 소식은 큰 화제를 일으켰으며 그들의 결혼식은 2018년 12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결혼 전 조수혜는 JTBC를 떠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결혼 후에는 2019년에 아들을 낳고 가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때 두 사람의 불화설이 돌았으나 최근 조수혜는 SNS를 통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그런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최근에는 남편 박서원과 함께 세븐틴의 번원을 만나 커피를 마시는 장면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며 또 다른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만남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의 넓은 인맥을 통해 친분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같은 날 조수혜는 하트 시그널 3출연자 박지영과 식사하는 사진도 공개하며 팬들에게 깜짝 놀람을 안겼습니다. 이를 통해 조수혜는 방송인으로서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며 다양한 인물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조수혜의 남편 박서원은 광고업계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두산 매거진을 이끄는 경영자로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의 막대한 재력은 조수혜에게 안정된 삶을 선사하며 그녀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4위는 배우 소유진입니다. 소유진은 뛰어난 연기 경력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사업가이자 외식업계의 거물인 백종원과 결혼하면서 더욱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백종원은 한국 외식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성공은 그의 회사가 달성한 연매출과 총자산에서 확연히 나타납니다. 소유진은 SBS 드라마 덕이로 연기자로 데뷔한 후 맛있는 청문, 라이벌, 내 인생의 콩딱지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혼은 또 다른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유진은 소개팅을 통해 백종원을 처음 만났고 첫인상은 곱슬머리 아저씨처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백종원이 직접 만든 깻잎 모히또에 반해 15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국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백종원은 현재 더본 코리아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회사는 외식업계에서 경쟁력 2위를 자랑하며 연매출 20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돌베기집, 원조 쌈밥집, 새마을 식당, 홍콩 반점 등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외 가맹점 수는 약 200개에 달합니다. 백종원의 이 같은 성공은 그를 외식업계의 선구자로 만들었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꿈꾸는 젊은 사업가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담은 책을 출간해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백종원의 사업적 성취는 부부의 경제적 안정과 풍요로운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소유진과 백종원의 결혼식은 하객만 500명이 참석할 정도로 화려하게 진행되었으며 식대 비용은 약 2억 원에 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소유진은 인기 있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부유한 남편을 둔 여배우로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3위는 전지현입니다. 전지현은 오랜 경력 외에도 그녀의 개인적인 삶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지현의 남편인 최준혁 알파자산운용 대표의 막대한 재산은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전지현의 남편 최준혁은 알파자산운용의 대표이사로 그의 회사는 약 861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종합자산운용사입니다. 최 대표는 아버지인 최 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 70%를 물려받아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과거 강관 제조업체인 국제강제의 회장을 맡았으며 2002년에 알파자산운용을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경영 기반을 바탕으로 아들 최준혁이 이끄는 알파자산운용은 2020년 기준 4,700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준혁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뒤 글로벌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 지점에서 파생상품 부문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알파자산운용의 부사장으로 합류했으며 1년 만에 대표이사로 승진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지분을 통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경영 역량과 사업 성과는 재산 축적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지현과 최준혁의 사랑 이야기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2011년 열애설이 나왔을 때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2012년 결혼으로 이어졌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에서 전지현이 입은 드레스는 약 8천만 원, 티아라는 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혼식에 드는 총 비용은 약 2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전지현은 두 아들의 어머니로서 가정과 일을 병행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위는 이혜영입니다. 이혜영은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과 그에 걸맞은 막대한 재산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방송인이 아니라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는 남편을 둔 배우로서 그 규모와 재력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혜영의 남편은 글로벌 파트너스의 대표이사로 회사가 관리하는 자산은 약 27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그가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혜영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혜영은 고급스러운 차량과 웅장한 주택으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녀가 소유한 차량만 해도 그 가치가 대단합니다. 최근 그녀가 공개한 차량 중 하나는 포르쉐 911로 이 모델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전 세계 스포츠카 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차종입니다. 기본 모델인 카레라는 약 1억 7,240만 원부터 시작하며 추가 옵션을 더하면 가격이 3억 8천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혜영의 포르쉐 911은 그녀의 세련된 취향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이혜영은 롤스로이스의 컨버터블 모델인 롤스로이스 던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최고급 소재와 우아한 디자인, 6.6L V12 트윈 터보 엔진을 장착해 고성능을 자랑합니다. 기본 가격은 약 4억 5천만 원에서 시작하며 옵션에 따라 5억 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혜영은 롤스로이스 던 앞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혜영은 지프의 대표적인 오프로드 SUV인 랭글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랭글러는 강렬한 매력을 지닌 차량으로 다양한 엔진 옵션을 제공하며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이 차량은 이혜영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아이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영의 차량 컬렉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입니다. 이 차량은 벤츠의 대표적인 세단으로 우아함과 역동성을 동시에 갖춘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S클래스는 이혜영의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혜영의 자산은 그녀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막대한 부를 소유한 인물임을 잘 보여줍니다. 1위는 박지윤입니다. 박지윤은 최근 남편인 조수용 전 카카오 공동대표와 결혼하면서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조수용은 카카오의 전 공동대표로 재직하며 높은 연봉과 재산을 보유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후 프리첼과 네이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카카오에 합류하였고 그곳에서 브랜드 디자인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재능은 네이버의 상징적인 녹색 검색창 디자인과 사옥 설계 등을 통해 드러났고 이로 인해 그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조수용은 카카오에서 브랜드 디자인 부사장으로 시작해 이후 대표이사로 승진하면서 회사 내에서 그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카카오는 급격히 성장했으며 그에 따른 보상도 엄청났습니다. 지난해 그의 연봉은 무려 357억 4천만 원에 달했고 하루 평균 약 1억 원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연봉킹으로 불리며 큰 이슈를 모았습니다.
그의 연봉은 CEO 수준을 훨씬 초과하며 그가 축적한 재산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조수용의 재산은 높은 연봉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에서의 성공적인 경력 덕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며 회사의 성장을 견인했고 이후 카카오로 옮겨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경영 능력 덕분에 그는 큰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아내 박지윤에게도 많은 주목을 받게 했습니다. 박지윤은 조수용과 결혼하면서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의 막대한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미디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수용의 재산은 그가 보유한 주식과 기타 자산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가 단지 월급만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또한 그는 카카오에서 받은 보상 외에도 자신이 설립한 디자인 회사 JH 매거진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